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지켜보면서 역시 정치는 어김없이 우리를 실망시키는구나. 어김없이 실망시키는 일에 주저함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원희룡 씨를 보면서, 원희룡 후보를 보면서 속았구나. 원희룡 후보가 좋은 정치인, 능력 있는 정치인, 개혁적인 정치인으로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원희룡 후보를 우리를 보기 좋게 속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전당대회가 되고 있구나. 한 유튜브에서 어느 출연자가 나와서, 모 대학 교수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이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는 천재끼리의 경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한 사람은 천재인데 한 사람은 천치다. 천치 같은 정치인이다. 천치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 들으면서 저는 여기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저 또한 원희룡 후보를 굉장히 유능한 정치인, 똑똑한 정치인으로 생각을 하고 국민의힘 보수의 희망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만 원희룡 후보는 과거 운동권이었다가 전향을 해서 보수가 됐기 때문에 역시 보수의 희망이다. 보수에는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드글드글한다 해서 희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완전히 이번에는 무너졌습니다. 무엇이 저렇게 무너지게 했을까? 욕심이 무너지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한동훈 후보에 대한 열등감이 그를 무너뜨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본인 스스로 머리가 좋으니까 한동훈 후보는 나보다 나아, 실력이 나아 라고 열등감을 갖기 시작하면 스스로 방어 차원에서 상대방을 비방하게 됩니다. 비난하게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비방하는 걸 넘어서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서 한동훈 후보를 비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 유튜브 이 영상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90% 이상이 원희룡 이제 끝났다, 속았다, 놀랐다, 이럴 줄 몰랐다 라는 유의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 코너에 몰리니까 이번 대구 합동연설회의에서는 마치 사이비 교주가 부흥회하듯이 연설을 하고 원희룡 후보 얼굴이 요새 굉장히 초췌해졌습니다. 이 얼굴은 마음의 그 뜻을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에 그 표정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초췌해졌습니다. 불안하다 보니까 사람을 선동하는 사이비 교주가 대중들을 선동하듯한 그런 연설까지 뿜어내고 계속 토론회에서도 거짓말, 가짜 뉴스로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원희룡 후보를 둘러싼 이 윤핵관을 비롯해서 이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인들, 이철규 씨, 윤핵관 씨, 윤핵관의 중심인 이철규 씨를 비롯해서 젊은 정치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는 장해찬, 홍준표, 이 원희룡, 이 사람들이 마치 나쁜 공작 집단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위험한 발상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제가 한동훈 후보가 원희룡 후보의 가짜 뉴스에 대해서 적극 대응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물으니까 70% 이상이 적극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동훈 후보도
내가 대표가 못됐으면 못됐지 이 가짜 뉴스를 피해가는 것은 아니라고 아마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 원희룡 후보를 계속 물고 늘어졌습니다. 당신 내가 사천을 했다고 비례대표를 사천을 했다고, 더군다나 내 아내가 아는 사람, 친한 사람을 내가 공천을 했다고, 그 아는 사람이 누구고 내 주변 인물이 누군지 밝혀라. 그러니까 계속 횡설수설, 당무감사에 가서 하자. 횡설수설 하니까 지금 밝혀라. 지금 당장 밝혀라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계속 피해 나가니까 드디어 한동훈 후보는 당신은 김의겸 전 의원만도 못하다. 그래도 김의겸이는 가짜 뉴스를 가지고 나를 공격할 때 녹취록이라도 가지고 있었다. 녹취록이라도 공개를 했다. 근데 당신은 녹취록 하나 내놓지 못하면서 가짜 뉴스를 가지고 나를 공격하냐? 너는 김의겸 의원도 못한 사람이야. 일가를 하면서 겨우 그 근거라는 것이 CBS에 5월 달에 방송된 그 근거를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거냐? 매몰차게 밀어붙였습니다. 쩔쩔매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모습을 이제 국민들이 다 봤습니다. 표정, 토론회는 숨길 수가 없잖아요.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한동훈 후보는 이렇게 더러운 오물을 뿌리고 도망가는 당신, 일방적으로 폭로하고 당무감찰을 받자 이렇게 되니까 선관위에서 양쪽 다 제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 측에서 부당하다, 선관위가 공정하지 못하다. 선관위는 국민의힘 선관위입니다. 선관위 공정하지 못하다. 원희룡 후보가 일방적으로 공격을 해서 그 공격에 대응을 했을 뿐인데 왜 양쪽 다 옐로 카드를 주냐 해서 그 부정함을 잡아달라는 이의 신청을 선관위에 냈다 그럽니다. 잘하는 겁니다. 정치를 해서 결과가 나한테 좋은 성과가 올 것이 예상되더라도 과정이 나쁜 것을 그냥 묵살하고 간다?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아니죠. 저는 한동훈 후보는 마음을 비웠기 때문에 이렇게 선관위에도 이의 신청을 낸 것 같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금융감독원 위원장에 김경률 회계사를 추천했다는 거 사실이 아니래잖아요. 본인이 사실이 아니래잖아요. 나는 대통령실에서 추천을 했던 것은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한동훈 후보가 이 좌파 회계사를 추천했는 걸 해서 이념몰이를 하려고 좌파 김경률이를 금융위원장에 추천했다는 그런 좌파몰이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끌고 나온 것입니다. 못됐죠. 이 정도면 못된 겁니다. 지금 좌파 우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건 정치판에서 그냥 정치파리를 하고 위해서 좌파 우파를 가리고 있는 것이지. 그래, 우파 몇십 명 가지고 정치하면 여러분들 될 것 같아? 너네들 국회의원 달고 빠찌 달고 대통령한테 알랑방구 껴서 너네들 뭐 자리 하나를 차지할지는 모르지만 그게 대한민국 정치를 위해서 국민의힘 정치를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야. 결국 원희룡 후보는 제 추측입니다만 대통령한테 이렇게 잘 보여가지고 총리는 해야 되겠다. 총리를 하면 또 정치 경력이라고 자랑거리가 하나 더 붙잖아요. 포트폴리오에 가서 붙을 수 있잖아요. 결국 원희룡 후보는 내가 이번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못 될지라도 내가 여기에 좌파몰이를 하면 자신은 우파지만 좌파몰이를 하면 우파들이 자기를 적극 지지하면서 총리에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총리, 국회에서 인준 받아야 됩니다. 국회에서 인준 안 해주면 서리로 가면 되지. 서리 딱지 대지 말고. 이러한
다음 술수를 부리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도 확장을 해야지 될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한동훈을 좌파몰이를 하는 거, 그동안에 원희룡이 쓰고 있던 포장지는 가짜였다.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 포장지가 다 찢어지고 나니 그 안에는 오물이 들어있었다. 즉 원희룡은 오물이었다 하는 평가만 남기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